저는 몇 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제 그 중에 몇 년 전 책이기는 한데, 룩백이라는 책을 저는 썼습니다. 그 룩백 제목을 그냥 좀 느껴보시면, 룩백, 뒤돌아보게 하는 힘이라고 해서 매력에 대한 책을 저는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이렇게 보면은, 야, 저 사람 되게 괜찮나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을 주로 보게 되시나요? 예뻐서 보기도 해요. 예쁘고 잘생겨서. 그런데 예쁘고 잘생긴 거랑 관계없이 그냥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끌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저는 리더들하고 주로 교육을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될까? 옛날에는 무조건 일이었죠. 아니면 저 어릴 때에는 대학을 좋은 데 나오고 기술이 있고 자격증이 있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가 있으면 성공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IMF 이후 지금까지 자, 좋은 대학을 나와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단 취업 자체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정보? 옛날에는 어디 땅이 뜬대, 집이 뜬대, 그러면 돈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정보도 다 오픈되어 있어요. 나만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 가지고 있어도요, 조금 있으면 쓸모없는 기술이 되어버립니다. 사회가 너무 빠르게 급변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자, 매력이지 않을까? 업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랑 잘 맞는 친구이길 원하세요? 일 잘하는 거 옆에, 자, 이러한 내용. 너 저분하고 같이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대체 그게 뭘까? 이걸 가지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 오면서 많은 것들을 기계 AI가 대체를 한대요. 자, 그러면 기계, AI, 얘네들이 대체하지 못하는 것들은 뭘까? 그게 바로 매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한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 얘네들을 요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프트 스킬. 소프트 스킬은 측정 가능하지 않은 역량. 자, 그럼 반대 역량 한번 생각해 볼게. 하드 스킬이겠죠. 하드 스킬은 그럼 뭐다? 측정 가능한 거. 측정 가능한 건 뭐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운전면허증 같은 거. 운전면허증, 옛날에 컴퓨터 활용 능력.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한 거니까 얘네들이 뭐다? 컴퓨터 기계가 대체 가능한다. 최근 드라마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병원 가기 전에 다 인터넷 검색 정도 다 하고 간다고요. 그래서 어떤 보호자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자, 선생님, 저 교수님,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에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공 5명의 교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어떤 등장인물이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수가 대뜸 한다는 말이 되게 의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프트 스킬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의사쌤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의사쌤이라 할지라도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진 않아요. 만약에 차선책에 어떤 교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께 이제 가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나 능력이나 업무 능력 또는 좋은 학벌 이런 것도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이런 능력을 채운 사람이 많다면, 초이스가 여러 개가 있다면, 우리는 꼭 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취업이 너무 안 돼요. 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힘들어요. 그럼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겠죠. 자, 12개의 공식을 한번 12개만 그냥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돌적이기보다는 우회적. 저돌 옛날에는 막 세고 강하고 막 밀어붙이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또는 뭐 여성 부드러움 뭐 이런 게 약간 뜨잖아요. 그게 이 우회적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1등만을 지향하지 않는다 우리 옛날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1등, 2등의 차이가 한 끗 차이예요 지금은. 세 번째는 그들에게는 흑역사가 없다. 자, 우리 뜨는 사람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흑역사, 뭐 미투 사건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잘 나가다가 미투 때문에 뭐 그렇고 아니면 뭐 학폭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 옛날에 실수 한 번 했는데 내 인생 망한 거야.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번째는 적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 순간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공식 세 번째 그들에게는 흑역사가 없다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잘난 얼굴보다는 좋은 인상. 눈, 코, 입이 예쁜 것보다는 지나가는 사람, 이제 저 사람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표정이나 이런 인상이 좋아요. 내적인 어떤 마음이 편한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이 편안함 때문에 이게 겉으로 표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긍정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겉으로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린아이 사진 이렇게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지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면 그냥 좋은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간미가 느껴지는 정도의 약간의 빈틈. 그러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동조 대신에 공감, 또 유머리스트보다, 그러니까 유머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휴머니스트. 그래서 이 유머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참 의미가 없는 게 옛날에는 우리 유머집이라고 해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책들을 보고 하나씩 유머를 배워갖고 오셔갖고 나 오늘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요즘에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는 다양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들은 애정을 갈구하지 않는다. 배움을 멀리하지 않는다. 늙지 않는 비결 중에서 배움을 멀리하지 않는다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불문, 남녀 불문 늘 통한다. 자, 이거는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요거 두 가지예요. 다양성 중에서 세대를 이해하는 거. 제가 요즘 교육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딱 요 두 개 테마인데요. 그게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는 거. 예전부터도 세대 차이에 대한 이해는 항상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가 너무 빨리 변화되니까 2025년 앞으로 5년 뒤가 되면 밀레니얼 세대가 절반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고 빠르게 변화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빠르게 쫓아가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예전부터 우리는 저 사람 참 좋아 보여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두 가지죠. 저 사람 참 매력적이야 이렇게 느끼고 가만히 있는 사람과 저 사람 참 매력적인데 어떤 면을 내가 따라서 하면 참 좋을까 이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을 나 롤모델로 해서 한번 조금 이렇게 따라해 볼래.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걸 실천하는 사람의 차이. 자,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자, 그러면 12개의 공식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기를 기대하며, 자, 오늘도 그 중에 한 가지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